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웅덩이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3단원 문자와식 단원 중에 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식과 방정식의 학습 내용을 알아보면요.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방정식이 무엇이며 방정식에서 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등식의 성질, 이항 등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식에 사용되는 기호에 따라서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등식이거든요.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x 더하기 x는 2x다. 등식이고 또 미지수가 있습니다. 미지수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만족하는 등식이죠. 이러한 것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 더하기 1은 3이다. 이 경우에는 미지수가 있고 등식이고요. 그런데 x가 2일 때는 이 등식이 참이 되지만 2를 제외한 다른 값일 때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등호 대신 예를 들어 x 더하기 1은 3 이하이다. 등호 대신 부등호가 있으면은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식, 그리고 크기에 어떤 대소관계가 있고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x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도 되고 이러한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죠. x 더하기 y는 3이다.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 그러면서 등식이에요. 이런 경우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만 정해지는 이러한 식을 함수식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식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x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x가 2일 때는 참이 되잖아요. 참이 되는 x의 값,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한다. 방정식이 참이 되게는 미지수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로 해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x에다가 대입을 통해서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은 x 더하기 3이잖아요. 이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접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우리가 마이너스 2는 2가 되니까 거짓이 되죠. x가 0일 때 0 더하기 1은 0 더하기 3이니까 이 경우도 거짓이 되고요. x가 1일 때는 3 더하기 1은 1 더하기 3이니까 참이 되죠. x가 2일 때는 6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이라서 이것 또한 거짓이 되죠. x가 1일 때는 참이 되잖아요. 이렇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x는 1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등식의 성질인데요.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중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교과서에서는 양팔저울의 개념으로 보고 양팔저울이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양쪽에 같은 무게만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양팔저울의 무게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양팔저울을 통해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A하고 B 등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양쪽에 같은 수 C를 더하여도 등식에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양쪽에 같은 수 C를 빼더라도 등식에는 변화가 없고요. 양쪽에 같은 수 B를 곱하여도 등식에는 변화가 없고요.
나눌 때는 양쪽에 같은 수 C를 나누어도 등식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참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C가 0일 때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시면요. 3x-4는 2인데 이것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려면은 먼저 1차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것을 AX는 B의 꼴로 만들어서 자 물론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양변에 A로 나누어서 해는 A분의 B 이런 꼴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 4를 더하죠. 좌변은 3x가 되고요. 우변은 6이 되죠. 3으로 나누게 되면은 x는 2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스스로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과제로 내줄 거고 스스로 확인 문제 중에 창의 유형 6번 같은 경우는 차후에 방정식의 활용 부분 또는 부등식의 활용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방정식의 풀이인데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지만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는 미지수 x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직접 방정식의 대입을 통해서 참인 x의 값을 찾는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X는 B의 꼴로 만들어서 A가 0이 아니라면은 해는 X는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가 이항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방정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자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만들어서 AX는 B의 꼴로 만드는 것이죠. A가 0이 아니라면은 X는 A분의 B 해서 우리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 항에 대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6x-5는 4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문자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긴다. 이 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죠. 6x-4x는 1 플러스 5가 돼서 좌변은 2x는 우변은 6이 되죠. 그러므로 2로 나누게 되면은 x는 3이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항을 이용해서 풀이하게 되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보다 좀 더 단계를 스킵해서 조금 더 쉽게 또 빠르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일 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인 경우에는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분수의 형태로 있으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일 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6이 있는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양변에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우변은 x가 되겠죠. 문자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되면 x는 2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원에서는 등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등식으로부터 방정식이 무엇이고 또 1차 방정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어떻게 구하는지 1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이만 할 줄 안다면은 이 부분의 학습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